자, 오늘은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높임 표현에는,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청자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자, 화자,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청자, 듣는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보다 청자가 높을 때,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을 때 높임법을 써서 상대방을 높여주겠죠. 또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대상이 말하는 사람보다 높을 때 또는 나이가 많을 때 이때 이 대상도 높여주거나 낮추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주체 높임법 살펴보겠습니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같은 인물이에요. 즉,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문장의 서술의 주체. 자, 서술의 주체라고 하는데 또는 행위 주체라고 했는데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술어라고 그랬죠.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술어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서술어는 주로 동사나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 그래서 먼저 서술어를 찾고 누가 이 행동을 했는가를 찾아서 이 주제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주체,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걸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현이 되느냐 하면 선어말어미 시를 쓰거나 주격주사를 깨서로 바꿉니다. 가끔씩 주어에 선생님, 여기 사장님처럼 요거를 접사라고 하는데 뒤에 붙으니까 전미사가 되겠죠. 자, 접사. 그 다음에 주체를 높이면 어떤 특수어휘, 주체 특수어휘라고, 높임 특수어휘라고 얘기를 해요. 주체를 높이는 특수어휘를 사용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주무시다, 자다의 높임, 주무시다와 같은 거, 또는 먹다의 높임, 드시다 같은 거, 있다의 높임, 계시다와 같은 거, 이런 말들이 있겠죠. 이런 특수어휘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점검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 높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직접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자, 선생님께서 벌써 도착하셨어. 자, 서술어 먼저 찾습니다. 도착했어요. 누가? 선생님이네. 높여야 될 대상이니까 주격조사 깨서로 바꿨고 도착했어가 아니라 하시었어죠. 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낮잠을 주무셔. 자, 깨서 할아버지니까 높였죠. 주격조사. 자다 대신에 낮잠을 잔다 대신에 주무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썼습니다. 이런 것처럼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은 주로 시를 붙이거나 요거와 주무셔와 같이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높입니다. 자, 그런데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건 서술의 주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그 관련되어 있는 대상이 바로 뭐냐면 신체의 일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소유물이라든가 또는 관련 있는 관련 사물들을 높여주는 건데, 자, 여기에는 주로 뭐를 붙이냐면 시를 붙여요. 자, 봅시다. 선생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죠? 타당해. 뭐가 타당해? 말씀이. 말씀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앞에를 보니까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이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말씀을 높여주기 때문에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 자, 이게 할머니가 아니었고 만약에 동생이었다면 동생은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 하지 않고 밝습니다 라고만 하겠죠. 근데 시를 쓴 거예요. 왜 썼어? 할머니의 귀이기 때문에 이 귀가 할머니의 신체 일부죠. 그래서 시를 써서 높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 아니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로 바꿔볼게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것도 종종 잘못 쓰고 있는 예인데요. 자, 이것은 틀린 예문이 돼요. 왜? 계시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써서 말씀은 계시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거겠죠. 자, 말씀은 계시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여준다면 시를 써서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써서 높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계시겠습니다와 같은 특수어휘는 쓰지 않는다. 네. 중요한 거죠. 특수어휘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잘못 쓰는 경우 중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틀린 사례입니다. 자, 주문은 누가 했어? 손님이 한 거지. 그러면 시를 써서 손님을 이미 높여줬어요. 그러면 이 커피는 높여야 될 대상일까요? 커피는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는 나오는 거죠. 요거를 과도하게 간접 높임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어떻게 그냥 시를 빼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주체높임 이해됐죠? 자, 여기에 시를 쓴다, 주격주사를 깨 서로 바꾼다, 특수어휘를 사용한다, 가끔씩 님도 붙인다. 자, 그 다음엔 객체 높임법이에요. 자, 색깔 좀 바꿔봅시다. 자, 객체 높임법. 선생님이 글씨를 잘 못 쓰는 이유는 지금 패드에서 손을 들고 공중에서 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알아볼 수 있겠죠. 객체 높임법은 보세요. 나는 선생님 거 과일을 드렸다 그랬어요. 드렸다. 누가 드린 거죠? 내가 드렸어요. 근데 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드리었다.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드렸어. 누구한테? 선생님께. 선생님 높임의 대상이니까. 자, 뭐를 썼어요? 선생님에게. 이게 만약에 동생이었으면 동생에게겠지. 그지? 동생에게인데. 네. 동생에게인데 높임일 대상이니까 에게를 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었다겠죠. 주었다 대신에 특수어휘를 써서 드렸다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누구 선생님께 그 행위에 지시하는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 뭐가 되느냐. 여기서는 부사어가 되겠죠. 또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한 대상인데 여기서는 부사어가 됩니다. 네. 목적어가 될 만한 예문을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잠깐만 좀 찾아볼까요?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금방 얘기했었죠? 에게 대신에 부캐수사 격주사 뭐를 써? 깨를 쓴다. 그 다음에 특수 높임 어휘를 쓰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다 대신에 드리다 나왔겠죠? 드리다. 또 뭐가 있어요? 뵙다. 할아버지를 뵙고 오너라 뵙다. 할아버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쭈다. 네, 이런 특수어휘들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자, 목적어의 높임을 요 뵙다 같은 거. 나는 할아버지를 뵙고 왔다. 이럴 때 이런 문장에서 배웠어. 누구를? 할아버지를. 목적어죠. 목적어를 높일 때 이렇게 뵙고와 같은 특수어휘를 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 보겠습니다. 상대 높임. 색깔 좀 바꿔보죠.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게. 아이고. 빨간색 다시. 상대 높임. 왜 이렇게 굵어졌지? 상대 높임법. 자, 상대 높임. 내가 말하고 있어. 누구랑? 상대방하고 말하고 있죠? 자, 그걸 청자 또는 상대방이라고 하겠죠.
높이거나 낮춰 말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동생하고 이야기를 할 때랑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랑 말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겁니다. 자, 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문장 맨 끝에만 높여주면 돼요. 자, 어떻게 높이느냐? 우리 좀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어요. 자, 비격식체. 자, 비격식체 먼저 봅시다. 이게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우리 주로 뒤에다가 요만 붙이면 높임말이 되죠. 그래서 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요만 붙인다. 그래서 해요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 읽어요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읽다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책을 읽어요. 그죠? 요만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문형 읽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명령 읽어요. 가능하죠. 청유 자 함께 읽어요. 읽어요. 이것도 되겠죠. 읽어요. 이것도 됩니다. 웬만하면 요만 붙이면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자, 두루두루 낮추는 표현일 때, 이건 두루두루 높이는 표현일 때 그냥 해 라고만 하면 됩니다. 자, 읽다를 가지고 읽어 하면 되겠죠. 읽어 평소형. 읽는다죠. 읽는다. 좀 이상하다. 읽어. 네. 그 다음에 읽어, 그쵸? 읽어. 그 다음에 읽어, 명령도 되고요. 자, 요거는, 읽자 정도 될 텐데, 여기는 딱히 뭔가가 해당되는 게 없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에 두루두루 쓸 수가 있어서 두루두루 낮출 때 표현하는 것 말입니다.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경우 부드럽고 친근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격식체 봅시다. 격식체는 조금 복잡하죠. 하십시오체가 있고요. 조금만 가늘게 가볼까요? 잠깐만요. 네. 하십시오체가 있습니다.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이에요. 요건 군인들의 말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읽습니다. 네. 읽습니까?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 청유는 이 말로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 다음에 하오체. 평상적인 일반적인 말투보다 조금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사 높임. 자, 하오 또는 시를 써서 하시오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읽다를 해가지고는 어떻게 될까요? 읽으시오. 아, 다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죠? 읽으오. 읽으오. 마치 명령같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읽으오. 난 이거를 읽고 있어. 모르겠다. 익소. 네, 익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읽고, 네. 얘도 읽고, 명령도 비슷하네. 높나지만 읽고, 높이고, 얘는 낮춰주면 명령과 의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뭐 합시다. 읽읍시다. 읽읍시다. 읽는구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예사 높임. 현대 국어에서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잘 쓰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많이 쓰느냐면 선생님이 나이 든 제자한테 말할 때 그러니까 한 60, 70 된 스승님이 한 40, 50대 된 제자한테 함부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이럴 때 자네 이거 했는가? 뭐 이렇게 말할 이런 말투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극에서 보면 대갓집의 어떤 그 부부끼리 양반집의 부부끼리 주고받는 말에서는 절대 반말하지 않습니다. 뭐
영감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십시오체를 보다는 조금 친근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부인 어찌 생각하시오 하고 끝을 오로 끝나는 그리하시오 뜻대로 하시오 이럴 때 쓰는 말투가 하오체입니다. 그 다음에 하계체는 지금 뭐뭐 하게 하는 것처럼 약간 낮춰주고 있는 거죠. 예사롭게 낮춰주고 있는 겁니다. 뭐뭐 하네, 그 다음에 하는가, 하게, 하세, 하는구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자로 보면 읽네, 뭐 읽는가, 뭐 읽게, 읽으세, 읽는구먼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요거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장모가 사위한테 말을 할 때 자네 오는가? 어서 오게. 좀 많이 들게. 이럴 때 아주 낮추지는 못하지만 네, 살짝 낮춰주는 느낌입니다. 해라는 완전히 낮추는 거죠. 해라. 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해라체 많이 쓰죠. 네. 자, 책을 읽는다. 네. 읽니 또는 읽니 또는 읽으냐 뭐 이렇게 공부해라. 자, 공부하자. 공부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낮춤 말투예요. 자, 이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럴 때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경우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공식적일 때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들고 비공식적일 때는 친근감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무슨 체일까요? 네, 여기 하십시오체가 되겠죠. 격식적으로 하십니다를 썼어요. 누나 여기 있어요. 요를 썼네요. 그렇다면 높임이죠. 네, 두루두루 높여주는 해요체. 진규야 여기 있어 라고 말을 지금 놨죠. 예, 해체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버벅거리네. 다시 한번 하자.